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We are the world.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where we'll soon make a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world. USA of Africa? USA for Africa.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차박아 거스대기 그 8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84번째 방송에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그냥 바로 진행하는 방송이에요. 일주일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몰아서 우리가 따로 나눠서 주제가 달라서 네, We are the world를 딱 들으면서 I am the world 라는 생각이 딱 예. 내가 세계야. 이것도 제가 아는 노래예요. 아 진짜? 맞네. 노인네 맞네. 네. 항상 몸은 50대지만 20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3명하고 몸은 20대지만 생각은 50대인 노준영 씨하고 8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50대 노준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갑습니다. 노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거리입니다. 네, 85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6회 김명승입니다.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강의를 들으실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들으라고 했더니, 오빠보다 잘생겼어, 못생겼어? 나보다 나. 아, 그럴 때는 우리 노준영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그리님 그 카톡을 봤거든. 카톡에는 무슨 꽃미남이 앉아 있어. 우리 아들. 아들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좀 생겼어요. 그 아들이에요? 네. 나는 젊을 때 사진인 줄 알았어. 아니 왜 그래? 본인 사진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닮긴 닮았네. 아마 30대 때, 20대 초반이거나 이때 그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드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처음에 여기 문 열어줄 때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늙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한참 나면 이 사람이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못 봐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줘봐. 한번 봤죠. 내 거로 내 사진이 보이나? 선생님 못 보셨죠? 여기 있네. 보이죠? 나는 우리 김 사장이 보여줘가지고 봤지. 안 되나? 어떡하지? 내 거는 안 보이나? 아니,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아니, 내 건 안 되는데? 아니, 여기서 카운터 이걸 누르면은. 그래, 그거. 아니. 나 이 사진을 봤단 말이야. 그 밖에 있는 사진이요? 이 사진. 이건 나고, 이거? 예.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내가 머리에 뚜껑 쓰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잖아요. 이건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2, 3년 사이에? 그런가? 이걸 보고 말씀하신 거 나 이거 보고 얘기하자고.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시고. 이게 인터넷, 메인 화면에 뜨는 게, 아까 그거였어요. 이거 보시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비싼데. 좀 약간. 그런가?
그새 또 이렇게 늙었나 보네. 이제 사업하면 늙어요, 사람이. 그 직장을 이직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나? 그런가 보네요.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고, 몸은 좀 더 힘든데, 네. 스트레스는 직장 있을 때가 더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카톡을 저런 사진을 올려놓고 실물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거는 사기다 사기. 네. 꿀떡 사기보다 더한 사기야. 너 되게 닮으셨. 여자들 네. 이런 욕하는 거지 저거는. 여자들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될 것 같아요. 현혹하는 거야 저거는. 완전히 훈남인데. 실물은 전혀 요새도 달라. 프로필 사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 준비했냐면, 우리 경매 실전 사례가 한 2건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전 사례에 나와 있는 물건은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경매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이거 낙찰 받아서는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들어가가지고 보증금들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 국가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뺑 뜯겠다는 거냐. 뭐야, 이거 지금. 하기야 뭐 국가, 이거 배당제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거는 애초부터 매각 자체가 각하를 시킨다든지 기각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미리 허가가 나는지. 자, 사건 번호가 뭐냐면, 사건 번호가 2015 타경 7766 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예. 2014. 예, 2014 타경 6914. 사건이 2015년도 사건, 2014년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2018년까지, 이게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5년도 사건을 보면,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31-9 번지 외 5필지예요. 장례 관련 시설인데 감정가가 27억 3,67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6년 8월 2일이 첫 매각 기일이었는데 계속 유찰되고 변경되고 하면서 중간에 한번 누가 입찰을 들어왔다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예, 입찰 보증금은 날리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411만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근데 매각 불허가 나면은 보증금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불허가는. 불허가. 미납이 아니니까. 근데 불허가 결정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불상에서 불허가 결정을 해줬지만 아니 네가 알아서 국가감청에다가 돈 받 관련 서류 제출해 라고 판단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저도 이게 뭐냐면 장례 관련 시설인데 추모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낙골당하고 자연장지 뭐 이런 수목장 하는 그런 관련 시설인데 토지가 3,000평이 넘어요. 3,087평이고 건평은 600평이 넘어요. 우리 낙골당 가보셨죠? 보면 그 추모 관련 시설 이 건물들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인테리어를 잘 해놔야 이게 들어온다고. 맞아요. 예. 그리고 토지만 해도 3,000평이 넘는데 5,400만 원 같으면 평당 12,000원 꼴밖에 안 돼요. 건물은 없다고 쳐도 돼. 이 가격에 사면은 완전히 땡 잡는 거야. 이 시설을 운영 못한다 하더라도 싸그리 다 밀어버려도 돼. 폭탄을 맞아도 돼.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게 이제 소유자가 재단법인 유명 소속이고 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의 재산, 이 뒤편도 똑같아요. 뒤편에 나와 2014년도 사건, 2014년도 사건 2014 타경 6914 전남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산 138번지 임야 6,670평이에요. 여기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재단법인 남도 추모공원에서 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 짓다가 말았어요. 물론 유치권도 신고돼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1억 8천인데 계속 유찰되고 중간에 이제 6,100 쓰고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1,800 쓰고 들어가는 사람 2명이 그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89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최저가는 7%예요. 위에 거는 2%까지 떨어졌어요. 충남 홍성 거는. 27억짜리가 5,400까지 2%. 1억 8천짜리가 1,800만 원까지 감정가에 7%. 이렇게 각각 떨어졌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살 수가 없다. 왜? 재단법인 재산 중에서 기본 재산은 이 재단법인 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대표자 허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재산이고, 그 목적대로 재단법인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재단법인에는 재산을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기본 재산과 일반 재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두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이 재단법인이 어떤 성격인지. 자,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이 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속성을 띠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일정한 목적 재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재산은 권리 객체인데 재단법인의 그 기본 재산은 그 기본 재산 자체를 권리 주체로 보는 거예요. 사단법인과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단체.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독자적인 이제 법적 권리 주체성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재산이다.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거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거다. 요래 보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아는 보통 법인도 다 사단법인인 거예요? 대체로는 사단법인이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 뭐 이런 거는 다 사단법인이에요. 내가 법인 하나 차리면 두 사람이 차리면 사단법인. 그렇죠, 그렇죠.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설립하기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제 주무관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순실이는 미르를 2시간 만인가 설립했잖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이제 재단법인은 일정 목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 목적 재산을 그 처분하거나 내지는 목적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이건 전부 다 재단법인 정관 변경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이 목적 재산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분이 되면은 정관이 바뀌어야 돼요. 정관이 바뀌려면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자가 이걸 취득하려면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취득이 가능해요. 근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은 재단법인에서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일반적인 채권자가 재단법인 보고 기본 재산 강제 집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해라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안 해줄 거지 지는. 어차피 그러니까 경매로 날라가는. 재단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가지고 스스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주무관청이 또 재량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허가를 해줄지 말지. 그래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처분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재단법인 기본 재산이 강제 경매 내지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매각에 의해 가지고 소유자가 바뀌려면은 기본 재산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이 허가 받으려면은 누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재단법인 대표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대표자가 허가 신청할 일은 만무하겠죠. 그러니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이걸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편법으로 재단법인 이사장하고 짜고 자 내가 이거 5천만 원에 낙찰을 지금 5,4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써낼 테니까 네가 가서 주무관청에다가 이 기본재산 처분하는데 허가해 달라라고 요구하게 하면 그럼 내가 1억 줄게. 그래서 둘이 의사관계 합치를 봤다. 네, 거기도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 뭐 그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런 협의가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그것도 재단법인이 아마 주무관청이 평가를 할 거예요. 너무 가격이 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지가 나무 재단에 왜냐하면
그 주무관청으로서는 재단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양원 시설을 자기 지인이 명지대가 운영하는 요양원 시설을 600억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560억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지인 저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56억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넣고, 그리고 잔금은 대출 받아가지고 다 치르려고 했었어요. 옛날, 그 대출 규제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알아보니까 600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출금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계획은 다 세워놨어. 자금 계획은 이제 다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 운영하면 요새 요양원 국가 보조를 워낙 많이 받으니까 이 돈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요양원 시설 중에 한 120억 원 어치가 이게 명지 재단법인, 그러니까 명지 학교법인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거야. 기본 재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저 명지대 측에서도 대출 받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해달라. 이거는 오케이. 처분허가 신청을 그 학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주무관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120억 원을 학교 계좌에 입금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 허가를 해준다는 거지. 아, 먼저 입금하고 후 허가 내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팔았는데 없어지면은 그 기본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을 먼저 입금해라.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게 허가해주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입금해주겠다. 이거 순서 차이인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보증서, 뭐 대출, 뭐 약정서, 뭐 이런 것들 안 될까?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할까? 지일 아닌데. 거기서는 은행에서 보증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보증을 서주고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아쉬운 건 자기들이 아닌데 보증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허가를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야. 허가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됐냐면은 학교법인 측에서는 자금 내라.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돈을 가져와라. 120억을 가져와. 그럼 이제 허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돈이 없지. 120억을 어디서 구해요? 학교에서도 뭐 잘못한 건 아니네. 학교는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제까지 그 중도금 잔금 이걸 치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지할 수밖에 없다. 해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년 날아가는 거죠. 계약금은 날아가는 거지. 그럼 이제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하고 일반 재산의 차이인데 왜 기본 재산하고 일반 재산의 차이를 둬가지고 기본 재산은 왜 이게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기본 재산은 이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재단법인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생명은 기본 재산이다. 기본 재산을 파는 것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로 본다. 자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재단이니까 저기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이 아니고 재단법인 중에 기본 재산이다. 이게 기본 재산이라고. 기본 재산은 이제 정관에 기재되어져 있는 재산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정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관이 공시가 되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기타 사항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기타 사항 경매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긴 그러니까 난 내가 궁금한 거는 얘들이 감정평가사가 재단법인 거는 무조건 이렇게 써놓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근데 원래 이제 그 재단법인의 자본 구성을 보면은 재산 구성을 보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기본 재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추후에 취득한 재산은 별로 없다. 기본 재산이 거의 한 80%, 90% 정도 되고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은
거기에 있는 뭐 컴퓨터 사무 집기 뭐 이런 것들을 뭐 그게 한 일반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전에 최순실이 만든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재단법인 만든 거잖아. 처음에 만들 때는 기본 재산 90%, 일반 재산 10%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정관을 바꿔. 그렇지. 그래서 기본 재산 10%, 일반 재산 90%. 그러니까 그 90%를 팔거나 뭐 다른 식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쓰겠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잖아. 허가를 해줬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분들도 조사받아야 되겠네. 이 새끼는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거 뭐 형법상 걸라 그러면 그 허가해준 새끼. 몰라. 하여튼 뭐 나쁜 놈들이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 놈들은 아직도 공무원으로 있을 거라고. 여기 보니까 아까 불허가 받아도 보증금 몰수하게 돼 있네요. 불허가는 몰수. 그 매각 물건 명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입찰 들어가서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보증금 그냥 몰치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뭐 27억짜리를 5,400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돈 1,000만 원 걸고 들어가서 비비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냥 돈 1,000만 원 날아가는 거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입찰 보증금을 몰수한다. 그래서 이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이 사례는 지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에도 전통사찰 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사찰 재산을 매각할 때 이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준혁 씨, 네. 오늘 많이 피곤한 모양이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 좀- 거의 졸고 있는. 좋아. 학교법이나 교육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사립학교법 등등에 의한 규제를 받아요. 그것도 이제 처분할 때는, 이 교육부, 주무관청에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고, 사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분할 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찰의 아까 우리 요거 이선장한테 보여줬던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사찰 앞에 사찰 소속이 그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른 사찰이에요. 그 사찰 명의로 토지가 있었어. 주지가 돈이 필요했어요. 뭐 은행이든 개인이든 돈을 빌리고 건재당을 설정해줬어. 건재당 설정은 얼마나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돈 안 갚으면 당연히 경매로 나오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낙찰자들은 입찰 예정자들은 이게 전통 사찰이 아닌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낙찰 받는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된 사례도 한 번 있었고 주로 허가가 안 되는데 허가가 된 사례도 있었고 허가가 안 된 사례도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고 취득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게 사찰이라고 해서 다 전통 사찰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사찰도 있고 그냥 사찰도 있어요. 사찰을 법적으로 이제 성격을 나눠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개인 사찰이 첫 번째 있어. 개인 사찰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창건주가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내가 한번 낙찰을 받았고. 여기 이제 개인 사찰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종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찰들이 있어요. 종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찰. 그러니까 이제 종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찰은 성격이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른 전통 사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국 세인사 뭐 이런 것들이 전통 사찰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찰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가지고 규율이 되니까 그거는 아예 이제 경매로 나와도 못 취득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종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찰 중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승려하고 신도가 이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 본체가 승려하고 신도의 집합체 이렇게 본체가 평가가 되는 총유재산이네. 그런 사찰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찰 재산은
그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청의 허가 필요 없고 사원 총회 그러니까 신도들 총회의 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총회 결의가 있어야지 뭐 처분행위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사찰의 재산을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총유 신도들의 이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럼 경매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법인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찰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절집이 핵심인 거예요. 절집. 그러니까 신도가 핵심이 아니고 절집이 핵심인 그런 사찰이 있는데 이런 사찰은 주지에게 관리 처분권이 일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가령 이제 그 사찰 재산을 일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니 근데 부처님 믿나? 왜? 쟤를 안 다니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사찰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전통 사찰만 주의하면 돼요. 전통 사찰이 아니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보내준 판례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버렸잖아. 전통 사찰 그건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아까 전에 니한테 판례 하나 보여줬잖아. 요거. 이거는 전통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조계종 종단에 등록된 토지였는데 이게 전통 사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계종 종단에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종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다 전통 사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니 등록은 종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긴 한데 등록이 되어져 있긴 한데 그 사찰 자체가 이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런 전통 사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가름할 때는 아까 그렇죠. 등록계에서 전통 사찰에 이제 전통 사찰로 등록이 되어져 그러니까 있는 그게 안 거죠. 됐다는 거죠. 해인사에 가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해인사는 뭐 다른 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도들이 막 기부를 해버려요. 네. 자기 땅을 막 기부해요. 그러면 그 사찰이 사찰 주변에 있는 땅만 그 사찰 땅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그렇겠죠. 해인사 그 근처에 그 산하고 앞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해인사 땅이에요. 그래서 그 해인사 앞에 그 상가가 건물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토지는 제외된 상가 그 건물만에 대한 입찰이었어. 그래서 그는 입찰하면 참여했다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법정지상권 유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성립이 안 될 거야. 근데 그 상가를 취득을 해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해인사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돼. 뭐 그런 것들은 건물만의 경매니까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이 파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토지는 전부 다 그 가건방이 전부 다 해인사 땅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전통 사찰 보존법상 그 전통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사찰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이 다 이게 매각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양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아까 전통사찰 어디에 등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사찰 보존법상이 아마 이 공시 방법 자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나? 그렇죠.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전통사찰 보존법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통사찰이라고 평가되는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전등사 전통사찰일까 아닐까? 전통사찰이겠지. 부석사, 해인사, 우리가 아는 불법사, 사찰들, 송강사. 그러니까 유명한 사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통 그럼 사찰. 보통은 그런 사찰 자체는 그 등기가 돼 있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찰 이외에 뭐 가지고 그냥 부수 토지 이런 것들은 전통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그죠. 예. 경내지 안에 있는 재산들을 이거를 이제 함부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외에는 상관없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마 규율하고 그래서 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하고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전통사찰의 경내 뭐 이런 재산들하고는 우리가 실제로는 살 수가 없는 땅들이다. 보통 재단이라고 그러면 어떤 아까 뭐 학교 말씀해 주셨고 학교법인 그다음에 아까 그 요양원 재단법인의 재산. 학교법인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처럼 취급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좀 있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납골당 시설 같은 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절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재단법인 아니면은 재단법인 아니면 종교단체 맞습니다. 에서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재단법인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재단법인이고. 장학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 가능하죠. 부동산 기본 재산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으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병원들이에요, 병원. 병원도 재단법인. 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병원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 원호병원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개인 병원들은 개인 병원들은 그냥 기본 나오고 사고 팔고 다 돼요. 개인 병원은 의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아산병원 이런 데는 다 재단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현대에서 만들어낸 현대에서 현대 아산 재단인가 뭐 거기서 아마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재단법인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들은 다 재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의료법 개정해가지고 이 주식 회사도 병원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의료 민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니, 의료인은 할 수가 있어요. 의료인은 할 수가 있는데, 의료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재단,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들이 이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게 병원을 차려가지고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이게 사무장 병원이에요. 그런 거 사무장 병원이라고. 네. 사무장 병원 해가지고, 내 친구 지금 사무장 병원 사건을 하나 하고 있어. 그 사무장이 이제 의사 고용해가지고, 병원 운영했다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왜? 의료법 그게 위반이에요. 의료법 위반이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안 되는 거다, 그게. 약국은 약사만 운영해야 되는데, 내가 시술하고 다 해놓고, 약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약국 운영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돼요? 사무장 약국이라고 해요. 이것도 안 되지? 자, 법률, 로펌 같은 거를 만드는 내가 변호사가 아니야. 내가 변호사들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그거 안 되잖아. 그치, 그것도 안 되지. 사무장, 법률사무소? 건설 쪽에 건축 쪽은 건설 면허증 빌려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불법이겠죠. 그것도 그런가? 명의대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그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공인중개사에도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인중개사들끼리 모인 법인은 괜찮아요. 걔네들끼리 모인 법은 괜찮은데,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내가 공인중개사들 여러 명 고용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어요. 중개법인이라 그래, 그거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죠. 얘네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안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재산들이 있다. 들어갔다가는 입찰 보증금 날린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거 완전히, 만약에 첫 번째 사건에서 이런 근저당권자 완전 연맥이는 거네. 처음에 근저당. 그렇죠. 잡을 때. 건전당권자 연맥이는 거죠. 강제 경매로 들어와 봤자 그 사람은, 경매에서 매각도 안 될 뿐더러, 낙찰 대금이 들어와야 뭐 자기한테 배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